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환경공학부 조승현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가 저술한 라돈 불편한 진실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이 라돈이 어디서 생성됐고 하는 스토리들을 이 빅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빅뱅과 원소의 탄생인데요. 이 모두 7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강의는 오늘의 빅뱅과 원소의 탄생이고, 그 다음에 이 라돈이 우라늄에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라돈은 핵과학과 꽤 심각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과학이 어떻게 시작됐고, 그걸 역으로 추적해서 일반 과학의 역사, 또 인간과 과학의 역사도 우리가 많이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한번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이 강의를 모두 7강으로 구성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지만은 그 핵과학을 간단히 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목적하는 이 실내 방사능 라돈의 배경 지식과 어떻게 측정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다음에 저희 연세대학교 라돈 안전센터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뱅과 원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에서는 이 우주가 한 130~40억 년 전에 한 특이점, 아주 고도로 에너지가 밀집된 특이점에서 이 빅뱅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생겨났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이 빅뱅 1초 후에 이 엄청난 온도, 이 100억 도 정도에서 이 핵반응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모든 소립자에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성이 되고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우주의 기초 원소인 수소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중에 한 25%가 한 빅뱅 3초 후에 헬륨으로 만들어진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모든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하는 과정이고요. 중성자가 붕괴하고 핵융합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물질의 기초인 수소와 헬륨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만 있는 게 아니죠.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철도 있고 또 그게 우라늄도, 이 우주에서 가장 무거운 원소인 우라늄도 존재하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지구의 수많은 원소들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하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했고요. 이거에 대한 확실하고 합리적인 대답을 하신 분이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프레드 호일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별들의 스펙트럼, 별들이 내놓는 그 스펙트럼, 빛의 스펙트럼을 이용해서 관찰을 했고요. 1957년 논문에 별에서 원소의 합성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빅뱅 한 3억 년이 지난 후에 이 핵융합으로 탄소, 산소, 철 같은 원소가 탄생을 했는데, 이때 생겨나는 빛, 최초의 별이 형성된 것을 우리가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이 빅뱅 후 3억 년 후에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방출하는 최초의 별이 형성이 되고, 수소 핵융합을 통해서 수소가 모두 헬륨으로 바뀌고, 그 뒤에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새로운 핵융합이 일어나고, 이때 이제 적색 거성이 탄생하게 되죠. 이 적색 거성 안에 탄소, 산소, 철 같은 이 원소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후에 별은 자연과 같이 순환하게 되는데, 이 태양보다 10배 이상 무거워진 별들이 마지막 순간에 중심의 온도, 밀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금, 은, 우라늄 같은 무거운 원소들을 합성하고 폭발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슈퍼노바, 초신성이 폭발했다고 그러죠. 이 초신성의 폭발로 성운이 발생하고 다양한 원소와 새로운 별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은하 밖에서 이 엄청난 빛을 발생하는 초신성의 폭발은 이 지구에서도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선왕조 실록을 보게 되면은 슈퍼노바, 초신성이 폭발한 것을 선조 37년, 서기 1604년에 이걸 관측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객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같은 시기에 케플러가 발견해서 케플러 초신성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꽤 과학이, 천문학이 발전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드디어 이제 지구가 탄생하게 되는데, 이 지구는 잘 아시다시피 지각은 되게 얇은 층입니다. 한 72km밖에 안 되는 가장 얇은 층이고, 그 안에는 지구 멘틀이 있고 외핵이 있고 내핵으로 존재하게 되죠. 이 지구가 탄생을 하고,
이 지구의 나이, 지구는 과연 언제 생겼을까 하는 의문들을 또 과학자들이 갖게 되고 이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내신 분이 이 클레어 카메론 패터슨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지구상의 납들을 뭐 이 로마 시대 때부터 많이 쓰다 보니까는 지구상의 납이 인공 납이 많이 오염이 돼서 그 인간 활동에 전혀 오염이 되지 않은 운석이나 해저 퇴적암의 우라늄과 납의 양을 분석을 해서 이 상대 양을 분석을 해서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내셨습니다. 그 연구를 통해서 지구와 운석이 한 45억 5,500만 년 전에 같은 물질에서 만들어진 것을 밝혔고요. 또 특히 이분은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지구 환경의 납 오염 실태를 조사를 해서 이 납 저감 운동을 심각하게 벌이신 또 환경 운동가이기도 하십니다. 이분 때문에 납의 사용이 획기적으로 저감됐다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쭉 이제 빅뱅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라돈은 왜 우리 주변에 존재하게 되냐 하면은 이 아까 이제 슈퍼노바를 통해서 발생한 이 우라늄에서 라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우라늄은 우리 자연계에 꽤 흔한 원소입니다. 아주 가장 무거운 원소 중에 하나인데 금이나 은보다도 많이 존재하죠. 이 자연에서 얻는 은백색의 약한 방사성 금속입니다. 이 왜 약하냐면은 반감기가 한 45억 년 되기 때문에 이 방사능을 거의 내진 않지만은 이 아무튼 방사선을 내기 때문에 방사성 원소로 분류는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라늄, 이 우주가 탄생하면서 생겨난 우라늄, 지구에도 당연히 존재하는 우라늄이 반감기간 45억 년 정도 되는데 이 방사능 붕괴는 이 우라늄이란 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핵으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중에 이 방사선, 이 알파, 베타, 감마라는 방사선이 발생하게 되죠. 아무튼 우라늄이 방사능 붕괴를 해서 토륨이 만들어지고 토륨이 또 방사능 붕괴를 해서 라듐이 만들어지고 라듐이 또 불안정해서 1600년 만에 그 반이 라돈으로 변하게 됩니다. 결국은 라돈의 조상이 우라늄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라돈도 한 3, 4일 만에 폴로늄, 납, 비스무스, 또 납, 저런 방사능 붕괴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여기에 적혀 있는 모든 원소들이 고체인데 비해서 라돈만 기체입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이 방사능 붕괴를 통해서 발생한 라돈이 이 우리 실내 환경 중에 토양이나 이 건축 자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우라늄, 땅 속에 있던 우라늄이 기체로 변해서 우리 생활 환경에 들어와서 이 호흡 과정을 통해서 이 라돈이라는 기체도 우리가 흡입하게 되고 라돈이 붕괴해서 생긴 폴로늄 납 같은 저런 방사능을 띤 아주 작은 먼지죠. 극초 미세먼지가 되는데 우리가 미세먼지는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과정 중에 이런 알파, 베타, 감마 붕괴가 일어나서 우리 몸을 체내를 피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